네, 업종별 전략을 좀 확인해 보죠. 오늘은 바이오 제약 업종을 좀 봐볼 텐데요.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반기에 앞서 이제 타이틀로는 이 바이오 업종을 좀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뽑아놨습니다만은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아주 투심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를 하나로 묶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데들은 뭐 제조업으로 좀 봐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어려운 데들도 많고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먼저 큰 회사들부터 좀 얘기를 나눠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부터 한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작년에 연결 기준으로 매출 3조 원을 넘어가면서 네. 이제 역대 매출을 계속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매출은 계속적으로 지속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1공장부터 3공장까지 수율 개선을 이제 계속 지속하면서 매출과 이익률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환율도 2022년에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나 이익률이 좀 감소할 거라는 우려와 반대로 1분기에 환율이 이제 1,250억 이상을 유지해주면서 이제 호실적을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제 환율이 감소하더라도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분기부터 지금 현재 신규 공장, 제 4공장에 대한 부분 가동이 이제 매출이 입혀지는 네. 시기가 오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괜찮아질 걸로 보고 실적은 있습니다. 괜찮은데 주가는 왜 안 오르죠? 지금 아직까지는 4공장에 대한 그 시험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감가상각 비용이 먼저 발생되면서 매출액은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비용적인 부분에서 이익률이 좀 아직 상향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3분기가 넘어서면 아까 감가상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그러면 사공장도 돌아가고 그러면 좀 주가는 좋아질 걸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4공장이 올해 6월부터 네. 전체 공장이 가동이 시작되고요. 전체 공장 가동분의 그 시험 가동이 내년 또 이맘때쯤 종료가 되면 4공장에 대한 매출도 올해보다는 더 크게 발생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셀트리온도 지금 실적은 굉장히 좀 우상향되는 그림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렘시마라고 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가 이제 혈관 주사 제형하고 피하 주사 제형에서 모두 이제 유럽 주요 5개국에서 점유율을 68%까지 이제 달성을 하면서 매출과 이익률 모두 전년 대비 성장을 한 상태고요. 이제 트룩시마 등 다른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바이오시밀러의 우려와 달리 좀 견조한 점유율을 유지 중입니다. 특히나 렘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분기별로 연속적으로 이제 16%로 지금 직전 분기 대비 1.8%포인트 상승하면서 네. 상승 여력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셀트리온 이제 서장지 대장 경영 복귀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3사의 합병 이슈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는 주가나 올해 내에 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세요? 이제 서정진 회장이 직접 언급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섹터 자체의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됐을 때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적인 일정은 좀 잡기가 어렵지만 추진은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뭉뚱그려서 저희가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반기에 바이오라든지 제약업종 중에 네. 주목해야 될 이유를 찾는다라면 어디서 저희가 그걸 찾아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연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학회가 이제 큼지막한 것들이 좀 열리는 네네.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라든지 XBI ETF 펀드 같은 것들이 지금 지수 대비했을 때 굉장히 아웃퍼폼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FDA로부터 신약 허가 일정들도 2분기에 거의 대부분이 몰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 바이오가 좀 움직여줘야 국내 바이오도 좀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2분기에 주요 학회가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유럽 류마티스 학회, 미국 종양학회, 국제 바이오 컨퍼런스, 미국 알츠하이머 학회. 요즘은 국내에서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들이 좀 되고 있는데 저 중에 우리 엄영권님께서는 뭘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가지 아까 나왔던 이벤트 중에. 지금 현재는 레고캠 바이오의 항암제 네. 이제 연구 결과를 좀 기대 중인 상태입니다. 음. 6월 달에 열리는 이제 미국 임상 종양 학회가 이제 5월 25일 날 한국 시간으로 이제 연구 요약본이 공개가 되고요. 네. 이제 6월 2일부터 6월 6일 사이에 이제 학회가 발표되면서 레고캠의 자세한 임상 결과도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레고캠은 그게 그 파이프라인이 임상 뭐 어느 단계에 있는 물질인가요? 현재 중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고요. 작년 9월 달에 월드 ADC 서밋이라고 하는 학회에서
이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그때 당시 이제 유방암 환자 대상으로 네. 30% 이상 종양 감소 환자의 비율이 46%에 달하는 수준이었고요. 절반 정도가 네. 30%의 종양이 감소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12주 차 만에 종양이 완전히 감소된 완전관의 결과를 발표한 환자도 한 명이 있었고, 이제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18주 차까지 최대 결과가 발표됐던 건데 네. 이번에 아스코에서 발표되는 임상 결과는 5개월 투약 결과가 추가로 이제 발표될 걸로 보고 있어서 이제 추가로 완전관해나 종양 감소 30% 이상의 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가 좀 주목해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12주 차 만에 완전관해라는 얘기는 아예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12주 차에 나왔기 때문에 5개월 추가적으로 임상 결과 한 것까지 이번에 발표가 되면 네. 조금 기대를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맞습니다. 아까 미국 종양학회가 6월 초에요. 6월 2일에서 6월 6일까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 이것도 발표인가요? 그러면?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중국에서 진행 중인 임상 네. 1 비상에 대한 중간 결과 발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의 기술 이전한 그 복성제약에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걸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그 이쪽 신약이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또 주목해야 될 기업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반기쯤에? 저는 지금 한올바이오파마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작년 6월부터 한올바이오파마가 임상을 재개하면서 이제 이 기업을 다시 좀 보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안구건조증 이제 임상 실패했던 부분이나 또는 이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서 부작용이 발생돼서 크게 주가가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했던 나스닥 상장사인 이뮤노반트에서 지금 이뮤노반트를 탑픽으로 뽑는 글로벌 IB 은행들이 좀 보고서를 발간 중이고요. 네. 또 그래서 대표적으로 웰스파고나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곳에서 지금 현재 이뮤노반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매출액이 이제 22억 달러에서 24억 달러 수준으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 한올바이오파마가 이뮤노반트의 그 전체 매출액의 한 10%에서 15% 정도를 로얄티로 매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3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올바이오파마가 매년 받는 최소 금액은 4천억에서 5천억까지도 현재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한올바이오파마는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아마 이번 달 중으로 중국의 기술 이전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 결과가 네. 이제 미국 쪽에서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이 결과가 발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8월 달에 이 안구건조증이 중국에서 유효성 불충분으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이번에 발표됐을 때 이제 하락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려가 해소되면 이뮤노반트가 계속적으로 좀 글로벌리 긍정적 컨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를 모두 해소하고 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지금 동시에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는 미국에 이미 애로돼서 아까 네. 이뮤노반트라는 회사에 나가 네.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평가가 좋고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잘 나오면 나중에 로열티를 최대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네, 거죠. 전체 매출액의 한 10%에서 15% 사이 정도를 지금 그거는 예상하고 호재인데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안구건조증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조금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있어서 이거 임상 3상 곧 발표할 텐데 네. 혹시나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네.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안구건조증 3상 결과 발표되는 거 보고 네. 그리고 나서 뭐 투자에 임하든지 뭐 결정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사실 가장 좀 리스크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한올바이오파마 파이프라인 외에는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그 파이프라인 가치가 온전히 한올바이오파마에도 이제 붙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의 이뮤노반트의 주가 흐름이 결국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의 흐름과 뭐 비슷하게 움직일 거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지금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임상 3상을 재개하면서 네. 주당 3.14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가격이 네. 작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거의 6배 상승해서 주당 굉장히 많이 20달러까지 올랐군요. 네, 상승이 알겠습니다. 된 그걸 상태입니다. 고려해 보면 한올바이오파마에 대한 어떤 뭐 평가라든지 가치를 좀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엄민용 현대차증권 연구원과 제약바이오 업종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